오늘 하루 주식시장을 시간대별로 이슈를 잡아서 점검해드립니다. 시장 보기 시시각각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한승호 연구위원과 JB스타 김단 팀장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지지부진했습니다. 계속해서 밀려나네요. 슬금슬금 조금씩 더 내주는 채 코스피 1950, 코스닥 544로 마감됐습니다. 오늘 장에서 어떤 이슈 나왔는지 첫 번째부터 빨리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중국 지표를 한번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PMI 제조업 지수 중국 지표가 나왔잖아요. 예상보다 좋은 수치가 나오면서 이제 중국 경기와 조금 밀접하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군들이 오늘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됐습니다. 화학주 점검해볼까 합니다. 수치가 잘 나오다 보니까 그렇지 중국 경기 이제 살아나고 있는 거야 라고 투자자들이 판단한 모양이에요. 화학주들 조금 올라서는 모습인데 이걸 계속해서 이 상승을 이끌고 갈 만한 모멘텀인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위원님 좀 봐주세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른 건가요? 아니면 진짜 호재 중국의 지표가 정말 좋아지고 있어서 이렇게 올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뭐 둘 다라고 해두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오늘 발표된 HSBC PMI 지표가 좋아진 것이 일단은 어떤 촉매가 됐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화학주들이 잘 아시다시피 워낙 또 낙폭이 컸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재고가 굉장히 많이 쌓인 일부 소재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가격이 많이 빠지고 네. 또 그것에 따라서 또 화학주들의 실적이 상당히 좀 부진한 이런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가동률을 좀 조절을 하면서 재고가 많이 좀 이렇게 조정이 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투입 원가가 보통 이제 화학주 같은 경우는 기초 원료가 된 납사라든지 이러한 기초 소재들의 가격과 실제 이제 제품 가격과의 래깅이 한 3개월 정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투입되는 기초 유분들의 가격이 앞서 이제 가격이 많이 빠졌을 때의 유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수혜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시각이 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추세가 계속 지속될지 여부가 사실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이긴 합니다만 네. 뭐 기본적으로는 좀 지속되기 어렵다는 것이 저희 하우스의 의견이고요.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더라도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 중국도 올해부터 이제 좀 고도화 설비가 일부 가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화학 소재사들이 대부분 좀 가격이 낮은 그 소재를 사다가 좀 고도화 시설을 통해서 단가가 높은 좋은 고가의 소재로 이렇게 만들면서 이제 이익을 취하는 전략이었었는데 중국도 일부 그러한 이제 시설이 가동이 되기 시작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물론 일부 소재 같은 경우는 미국의 부동산 경기 회복으로 인해서 좀 가격이 좀 좋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전반적인 수요 상황이 이렇게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뭐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아직은 좀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입니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화학이나 철광보다는 뭐 음식료 업종이라든지 중국 쪽으로 이제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더 좋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는 그렇고요. 특히 이제 이번에 자동차 같은 경우도 네. 일부 이제 지역에서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의 판매율이 좀 하락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능가하는 즉 중국 내 판매가 그만큼 굉장히 확장되면서 그것을 커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놓고 보더라도 중국에 대한 어떤 중국 내에서의 내수에서 크게 이제 매출을 늘릴 수 있는 이런 업체들 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앞으로도 긍정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예 중국발 모멘텀을 접어야 된다라는 말씀은 아니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나온 화학주 그 PMI 지표와 관련해서 화학주들의 움직임이 두드러져서 점검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단기에 그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철강주들은 좀 어떨까요? 철강주들도 오늘 좀 일부 종목들을 중심으로 슬금슬금 올라오더라고요. 팀장님, 네. 화학주도 그렇고요. 철강주도 그렇고 이 중국발 모멘텀 역시 비슷합니까? 단기에 그칠까요? 우선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사야 되나 또 사지 말아야
사지 말고 조금은 더 기다려야 되나 그런 것들이 아주 직접적인 궁금함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는데 예. 당장 매수를 해서 수익 실현을 하시기에는 조금은 곤란한 장세라고 좀 예상이 되는데요. 기술적으로 워낙에 또 역배열이 심한 종목군들이 화학 업종들이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이 시점에서 분할 매수를 해서 모아 나가신다라고 하면 접근하시기에는 그래도 무리가 없는 가격이라고는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노동절, 중국의 노동절이 이제 4월 말에서 이제 5월 초에 있는데 연휴가요. 예, 예. 노동절쯤 해서는 이런 석유화학 제품군들의 수요가 조금은 또 개선이 되는 시기가 요 때니까요. 아무래도 적어도 이 업종들을 좀 강하게 매수를 해볼 타이밍이라고 한다면 그쯤에서 좀 더 공격적인 그런 액션을 보여주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한 4월 말에서 5월 정도.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석유화학 업체들의 예상 실적이 생각보다 또 좋아질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전망을 언제로 보고 있냐 보면 2분기에서 3분기 네. 조금은 길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투자 전략도 한 적어도 5월 정도로 생각을 하셔서 그렇지만 좀 가격적으로도 메리트가 있는 또 가격대이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할로 매수를 해서 물량을 모아 나가시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네. 괜찮지 않을까. 당장 매수를 해서 수익 실현을 하자. 이것으로 보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장세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약간은 보수적인 시각이 우세하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화학 철강주를 사자라는 시그널이 보이면 그때 다시 한번 이슈를 잡아서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반짝 상승세를 보였던 화학주 움직임 쫓아가 봤습니다. 두 번째 이슈도 확인하셔야죠.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통신주들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흐름이 좋지가 않습니다. 진짜 경기 방어주로의 성격은 이제 좀 벗어나는 것 같아요. 경기 방어주가 뭐겠습니까? 시장 밀려날 때 좀 받쳐주는, 조금은 그래도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경기 방어주인데 통신주는 요즘 뭐 시장 따라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이슈 있었습니다. 앞서서도 그 뉴스를 통해서 점검을 해드렸지만 SK텔레콤이 새로운 요금제를 내놨다고 하네요. 이제는 음성 통화료도 무료로 하겠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또 한 번의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통신주들의 움직임 어떻게 볼까요? 한승호 연구위원님의 먼저 말씀 좀 들어볼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동안 이제 경기 방어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던 종목들이죠. SK텔레콤이라든지 KT, LG U+ 같은 종목들이 상당히 주도적으로 시장을 많이 받쳐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통신주는 기본적으로 배당 성향이 높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기대감도 좀 있었고 또 경기 방어주로서의 의미도 좀 있었는데요. 오늘 부각된 SK텔레콤의 새로운 요금제와 관련된 영향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단기적인 측면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것보다는 그동안 저점 대비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다는 측면에서 약간 차익 실현성 물량도 나왔었던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새로운 정부의 방침, 그러니까 마케팅 비용을 좀 줄이는 그런 효과가 있죠. 단말기 보조금이라든지 또 이제 여타 다른 보조금들을 많이 줄이라는 이런 방침이 있는데 그와 반면에 또 기본 요금을 없애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이제 의견도 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효과가 일어날 건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통신사의 마케팅 비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오히려 요금과 관련된 부분보다는 그게 이제 더 크게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아직은 미국이라든지 유럽계 통신사들에 비해서 ROE라든지 밸류에이션이 낮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수익성 측면에서 해외의 통신사들처럼 데이터 통신료를 정확하게 종량제로 받는다든지 이러한 조치가 좀 더 가시화되지 않으면 아직은 이제 주가가 크게 오르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단기적인 좀 조정 이후의 그림은 아직은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데이터 종량제 이런 것이 우리나라 이제 통신사들도 도입을 하게 된다면 주가는 빵 뛰는 거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럼?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나. 대신에 소비자들은 이제 그 요금 압박에 시달리게 되겠네요. 네, 그렇게 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사용을 안 하는 소비자들은 이제 비용을 지출을 안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긴. 데이터당 그 요금도 기존에 이제 부과하는 요금보다 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근데 왜냐하면 왜 그러한 조치가 필요하냐면 일전에도 NHN이라든지 일부 포털사에 대해서 KT라든지 이런 통신사가 굉장히 강력하게 요금을 좀
올려야 되겠다. 뭐 이런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프라는 정해져 있는데 이걸 또 사용하는 유저들은 또 일부 서비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집중하는 이런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제기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팀장님께서도 토신주에 대한 전략이나 뭐 의견 좀 주세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요즘에? 우선은 오늘 그 과열 경쟁이 서로 간에 이제 좀 출혈 경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신용평가사죠. 피치가 영업 실적에 아마 훼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좀 경고를 했었는데 좀 더 심화하면 신용 등급까지도 강등을 할 수 있다까지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단기적으로는 SK텔레콤이 정말 이와 같은 그런 서비스를 시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영업 실적이 단기적으로는 좀 훼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좀 예상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아무래도 기본 요금을 전면 폐지한다라는 건 이 부분에서 나왔던 매출액이 전혀 없게 되는 셈이다 보니까 아마 추가적으로 다른 서비스들을 부가적인 서비스 물론 종량제 같은 데이터 종량제 네. 같은 얘기들이 지금 나왔는데 그런 쪽에서 얻는 영업이익으로 어느 정도 좀 커버가 될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기본 요금으로 인한 이런 매출 부분 특히나 또 경쟁사하고 LTE 가입자망 확대에 따라서 상당히 LG U+ 그동안 주가가 또 많이 올라왔었는데 SK텔레콤하고 KT와 그리고 LG U+하고는 좀 다르게 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 가입자를 서로 간에 좀 뺏어오기 위한 어떤 그런 정책의 일환이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통신주들은 가격 조정까지는 아니겠지만 기간 조정에는 좀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면서요. 기보유자분들은 물론 급하게 매도하실 자리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기간 조정이니까요. 네네. 그렇지만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너무 급하게 매수하시기보다는 좀 기간 조정 마무리 국면에서 실제로 SK텔레콤이 정말로 어떤 그 서비스를 통화 서비스를 내놓는지에 따라서 좀 결정을 해보시는 것이 좀 나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신정부 같은 경우에 ICT 활성화 정책을 내놓은 만큼 이쪽 분야로의 그 성장성은 굉장히 좀 무궁무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얘기고요. 단기적으로 통신주는 좀 어둠, 중장기적으로는 그래도 가능성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작에서 좀 움직임이 돋보였던 종목군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슈를 통해서 시장 전반적인 상황 분석하겠습니다. 가시죠. 장 초반에는 코스피가 그래도 빨간불 켰었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점점점 힘이 빠지더니 1950선도 위협당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1950선 딱 그 자리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시장 분위기 현재 이제 어떻게 판단해야 되고 내일은 어떻게 될까? 이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요즘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팔고 나가고 있거든요. 지수는 힘이 없고요.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세요, 요즘에?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경제 펀더멘털도 중요하겠고, 근데 환율과 관련된 이슈가 좀 크다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팩트만 놓고 보면 최근 들어서 MSCI를 벤치마크로 하는 그러니까 뱅가드 ETF가 이제 빠져나가는 대신 새로 이제 설정된 것이 블랙락에서 이제 ETF가 설정이 됐었죠. 그래서 블랙락의 ETF 비중이 상당히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총 비중이 45조 원 규모에 달하는데 여기서 약 10% 정도의 해지 물량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삼성전자를 비롯한 우리나라 대표 우량주를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 출회되는 이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물론 이것의 배경은 잘 아시다시피 원달러 환율이 재차 이제 1,100원대로 올라왔고 또다시 이러한 흐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소 좀 유동적인 이런 흐름이 나타난다는 것이 아마 영향을 받는 것 같은데요. 원래 사실 역사적으로도 원달러 환율이 1,000원대와 1,200원 그 사이에서 이제 외국인의 어떤 스탠스가 항상 바뀌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1,200원대에 근접하면 주식을 매수하고 1,000원대에 근접하면 다시 팔고 이런 식의 전략이 많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도 뭐 그런 것과 연장선상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최근 미국의 경제 지표 개선과 또 일본 엔화 약세로 인한 일본의 경제 모멘텀 회복 이런 것을 기대로 하는 이제 선진국 증시에 대한 투자 자금이 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는 또 이머징 마켓에서 자금이 약간 이제 유입세가 둔화되고 있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좀 우리나라 증시에도 좀 영향을
미치는 이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우량주에 대한 외국인 매도 흐름이 사실상 과거 데이터하고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수준에, 그러니까 전례 없는 수준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지 여부는 물론 이제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뭐 그렇게 지속성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특히나 이제 환율이 다시 1,100원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출과 관련된 여러 업종들의 이제 또 업황 개선 이런 기대감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뭐 당장에 또 지수가 크게 더 붕괴된다든지 이런 구도보다는 박스권 하단을 어느 정도 선에서 형성할 것인지 이런 것을 이제 먼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수와 함께 환율의 움직임 또한 중요한 변수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김난 팀장님께서도 좀 뭐 추가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변수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 부분은 좀 주의하자라는 것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 시장에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외인들의 매도 물량이 될 것 같은데요. 가장 큰 팩트가 되겠죠. 오늘 시장이 하락한 원인이기도 하고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외인들은 현물 시장을 내어주고 파생 시장에서 이득을 크게 챙겨가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입맛에 맞게끔 그렇게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좀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좀 손실을 입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중요한 거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좀 선물 매수 부분에 있어서 아주 공격적으로 좀 들어왔었기 때문에 그 누적 잔고가 좀 많이 늘어났었을 때 눈치를 사실상 좀 챘어야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 상황이 이렇게까지 왔고 외인들이 계속해서 더 매도를 이어나갈지 어느 정도 그 파생 시장에서 지금 충분한 차익 실현을 지금 거두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거래소 지수 1980포인트에서 매도를 하고 있고 2000포인트에서 매수를 했던 외인들이 손실을 입고 현물 시장에서 나간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물 시장에서는 과감하게 손실을 기록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좀 비교가 안 되게 큰 파생 시장에서 큰 이득을 취해서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시장을 또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다만 이럴 때 주목해야 되는 것은 지수보다도 오히려 좀 차라리 좀 종목에 집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상당히 좀 낙폭과대되어 있는 경기 민감주들을 분할 매수하는 차원에서도 지금 시장은 충분히 매수를 해봐도 괜찮을 만한 시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전히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IT 섹터들 굉장히 좀 좋잖아요. 그런 쪽도 매수를 해도 괜찮은 시장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너무 시장의 흐름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상당히 변동폭이 큰 시장이거든요. 종목에 차라리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어떤 종목으로, 어떤 업종으로 방향을 좀 틀어야 되는 건 아닌가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이제 환율 말씀하시면서 1,100원대 그리고 1,200원대 외국인의 포지션이 변화가 생겼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딱 중반에 있잖아요. 이제 조금 올라갈수록 수출주 쪽으로 관심을 돌려야 되는 겁니까? 투자 유망 업종. 요즘 시장에서 어느 거 보시겠어요? 기본적으로는 지수가 낙폭이 커지면은 당연히 이제 그 대형 우량주나 이런 수출 관련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을 키워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먼저 선행돼서 움직일 것은 먼저 주가가 빠졌던 그런 종목들, 그런 섹터들에 대한 관심도 먼저 가지셔야 되지 않나 뭐가 생각합니다. 있죠? 일단 자동차 업종이 사실 먼저 많이 네네. 빠졌죠. 뭐 그 밖에도 물론 이제 화학 소재 쪽도 상당히 낙폭이 컸었기 때문에 물론 매수세도 들어오는 것이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찾아 나가다 보면 충분히 이제 우리가 매수해야 할 만한 공략할 만한 종목들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밖에도 사실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노령 인구 증가가 계속 이제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경제 활동 인구로 새로 들어오는 인구보다 노령 인구로 편입되는 인구가 훨씬 많기 때문에 헬스케어라든지 또 제약, 바이오 이런 쪽에 대한 종목들도 사실 이제 국내 시장만 놓고 보면 밸류에이션이 다들 높은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글로벌 시장과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또 그렇지 않은 종목들도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에 대한 선별적인 선택 그리고 방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ICT와 관련된 테마주들 그리고 뭐 그 밖에도 이제 내수와 관련된 종목들이 과거와는 좀 더 다른 패턴을 보여주고 있죠. 그것은 이제 우리나라의 브랜드 가치 또 우리나라에 입국한 중국인들이 많이 늘어남에 따른 이러한 선호도
이런 것에 영향이 좀 있는 상황인데 관련한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 많이 이제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오늘 또 종목 가지고 오셨죠? 네, 제가 어떤 그 전에 종목입니까? 하나 좀 놓친 게 있어서 아, 네. 기왕이면 거래소 지수는 1940포인트는 좀 지켜냈으면 합니다. 그래야지만 아. 올라가더라도 빨리 탄력적으로 회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탈되면 좀 네, 좀 위험한 현금화를 좀 일부 하시는 전략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요. 네, 그리고 1940을 그렇죠. 주의 깊게 보자. 1940포인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는 지금 연일 신고가를 가고 있는 업종이 바로 금융 업종입니다. 최근에 우리 그 시장에서도 증권 업종 그리고 금융 지주 업종들 네. 보게 되면은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시세를 내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좀 가지고 나온 종목은 국제 엘렉트릭이라는 종목입니다. 좀 다소 생소하실 수도 있겠는데 역시나 좀 IT 섹터 내에 있는 기업이고요. LCD 관련 반도체 관련 그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로서요. 종합 반도체 기업이 지금 최근에 투자 재개를 한 바 있습니다. 삼성이 올해는 한 11조 원을 이쪽에다가 좀 풀어보겠다 이런 의지를 좀 내비쳤었고요. 관련해서 실적 회복이 올해는 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예상을 해보면서요. 미세 공정에 필요한 핵심 장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타 이제 여러 기업들이 좀 수혜를 받겠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좀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서 제가 오늘 좀 소개하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매수가는 지금 현재 가격 부근도 상당히 좀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손절가를 14,500원, 목표가를 17,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엘렉트릭. 말씀 듣고 보니까 팀장님께서 좋아하시는 섹터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국제 엘렉트릭. 가격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 17,000원, 손절 가격 14,500원으로 제시됐습니다. 지금 수준에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말씀도 함께 점검을 다시 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 분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고요. 하나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한승호 연구위원 그리고 JB스타 김난 팀장 두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